이런 정도의 고성능, 400마력 이상, 다음에 51km 이상을 내가 평소에 쓸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냉소나 회의는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험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차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좀 과하게 한 거죠. 하지만 오늘 시승한 이 차는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구나 라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차가 됐고요, 너무너무 모든 사람의 소유욕을 자극할 만한 그런 멋진 차로 탄생했습니다. 메르세데스 AMG CLA 45S 포매틱입니다. 일단 CLA가 어떤 차인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클래스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A클래스 해치백이 있고 A클래스 세단이 있죠. CLA는 A클래스 기반의 쿠페입니다. 근데 이 차의 풀네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메르세데스 AMG CLA 45S 포매틱 쿠페 세단이에요. 이거 진짜 긴 이름입니다, 그죠? AMG는 메르세데스의 고성능을 책임지는 브랜치의 이름입니다. 자회사로 완전히 독립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CLA 45 AMG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텐데, 이제는 메르세데스 AMG CLA 45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흘러가죠. AMG라서 다른 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CLA는 기본적으로 다 이런 똑같은 레이아웃을 하고 있는데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라디에이터 그릴이에요. 이 그릴을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하는데요. 메르세데스 AMG가 만드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라인업에서 AMG가 손을 대서 고성능으로 튜닝한 그런 차들에만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세로 라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갑니다. 이 그릴은 1952년에 멕시코에서 열렸던 까레라 파나메리카나라는 레이스에서 300SL이라는 차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1, 2위를 석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 세로 그릴이 유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라거나 밑에 에어댐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공기를 끌어들여야 되고 엔진을 빠르게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보면 AMG라고 아주 작게 써 있는데 이 옆모습에도 보면 써 있습니다. 터보 포매틱 S라고 써 있죠. 이 차의 성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아주 작게 써 있어요. 고성능 모델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보통 CLA처럼 생겼지만 그거는 운전자만 느낄 수 있는 쾌감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휠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캘리퍼 보이시죠? AMG라고 써있는 이 차의 고성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지붕 라인이 있는데요. 이 CLA 45의 지붕 라인은 유난히 유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DLO, 데일라이트 오프닝이 앞유리도 역시 지붕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굉장히 정갈한 모습을 하고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 큐는 센슈얼 퓨리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한 구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냥 면 그대로, 곡선은 곡선 그대로, 볼륨감은 볼륨감 그대로 살아있는 게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의 매력이에요. 볼륨감이 제일 극대화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뒷바퀴 팬더 부분인데요. 여기가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되게 좀 풍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볼륨감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뒷모습을 볼 때도 재미있는 감상을 주죠.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이것도 고성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이 리어 스포일러의 각도가 웬만한 고성능이면 살짝 그냥 이렇게까지 가파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CLA 45의 리어 스포일러는 조금 공기를 더 적극적으로 튕겨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각도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주행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리어 램프의 윗부분, 이 수평한 라인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패밀리 룩인데요. 처음 볼 때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여러 대 S클래스부터 쭉 보다 보면 되게 고고한 패밀리 룩으로 보입니다. 밑에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AMG CLA 45S라고 이 차의 정체성이 뒷모습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죠. 밑에 4개의 배기구도 놓치면 안 되는 디테일이고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서 이 차가 고성능이라는 거, AMG라는 걸 굉장히 나긋한 방식으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하지만 돋보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어디선가 탄성이 나왔다면 그거는 인테리어에서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디테일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CLA 하고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로 오면 여러 가지가 달라 보입니다. 일단 고급스러운, 여러분 고성능이랑 고급스러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칸타라, 가죽, 빨간색 스티칭, 그 다음에 금속, 이런 것들이 되게 조화롭고 공격적으로 쓰였어요. 스티어링 휠을 보면 12시 방향에 이렇게 빨간색 가죽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되게 고운 스티칭이 들어가 있고요. 손이 닿는 부분 3시와 6시에는 알칸타라가 쌓여 있어요. 알칸타라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빠르게 달리다 보면 손에 땀이 배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편인데요. 보통은 굉장히 부들부들하지만 손에 약간 습기가 머금었을 때 딱 붙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MG S의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엔 다이얼이 있는데요. 이 버튼으로 이 기어가 매뉴얼인지 오토인지를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AMG 다이나믹스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누르면 어드밴스드, 프로, 베이직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프로까지 가면 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을 누르면 빙판시, 인디비주얼, 컴포트, 스포트 플러스까지일 것 같죠? 더 갑니다. 레이스 모드가 있어요. 지금 이 차가 AMG S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어서 이 센터 디스플레이로 가면 AMG 트랙 페이스와 AMG 퍼포먼스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AMG 트랙 페이스는 지금 여기에는 용인 트랙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트랙에서 우리가 달렸을 때, AMG 스피드웨이를 우리가 달렸을 때 출발해서 한 랩을 마칠 때까지 이 차가 어떻게 달렸는지 한 80여 가지 이상의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 원할 때 꺼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코너를 어떤 속도로 어떤 기어로 통과했는지 여러 가지, 뭐 중력 가속도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임 어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진지한 생각으로 내가 하루하루 좀 발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트랙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드래그 레이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얘기하죠. 시속 100km 가속 성능, 혹은 뭐 조금 더 200km까지 달렸을 때 어떤 속도로 달렸는지 이걸 여기서 또 측정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텔레메트리도 있고요. 달리기에 필요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여기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AMG 퍼포먼스 쪽을 보면 또 인디비주얼 설정으로 들어가서 뭐 주행 모드, 변속기, 다이나믹스를 다 따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CLA에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통풍구가 5개가 있는데요. 3개는 가운데 있고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2개가 있는 게 약간 비행기의 엔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편한 가죽의 빨간색 스티칭이 있고 통풍구가 양쪽에 2개가 있어서 균형 감각이 되게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느낌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상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스티칭이 있는 가죽 밑에 보면 금속이 있는데요. 이 무광 처리되어 있는 금속 부분이 있는데 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지면 이 금속 부분에 그 색깔이 먹습니다. 그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요 밑에 있는 약간 고무 같은 느낌, 푹신푹신한 우레탄 같은 느낌이 있는 이 부분도 되게 좋아요. 자동차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을 텐데요. 금속, 가죽,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 다음에 플라스틱 부분들, 이런 게 되게 고급스럽고 공격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굉장히 조합을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빨간색 스티칭은 이 버킷 시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알칸타라가 등이랑 엉덩이 부분에 쓰여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벨트겠죠. 보통은 검정색에 빨간색 디테일로, 역시 스티칭으로 이런 고성능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AMG CLA 45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간색 천을 그대로 써서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그런 안전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이 차는 쿠페 라인이기 때문에 A필러가 누워있는 각도,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유려한 지붕 라인이 실내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약간 뒤에도 되게 날렵하게 깎여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는 아마 키가 좀 큰 분들은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앞좌석에서도 보면 이마랑 지붕이 되게 가깝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테리어의 모든 고성능의 단서들, 주행 감각에서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차는 100% 달리기 위한 차입니다. 트랙을 가기 위한 차고,
나의 실력을 연마하기 위한 차예요. 아까 제가 트랙 어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코스를 점점 더 단축해가는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세팅이 된 차입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엔진입니다. 421마력이고 51kgm예요. 최대 토크가. 이 차를 BMW M2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M2는 직렬 6기통 가솔린이고요. 그리고 450마력 정도를 내고 역시 토크도 한 56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출력이랑 최대 토크는 M2가 살짝 높죠. 하지만 엔진의 레이아웃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차가 지금 직렬 4기통에 2.0L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바이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 엔진으로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힘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컴팩트 세단에, 컴팩트 쿠페에 들어갈 만한 그런 엔진 레이아웃에서 정말 최고의 출력을 끌어냈다. 메르세데스 AMG의 기술력을 극한으로 보란듯이 구현해냈다. 그러면 이 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살짝 스포츠 엔진 지금 소리 바뀌는 거 들리세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로 가볼게요. 이렇게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달려나가면요, 순식간에 이런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겁니다. 지금 시속 한 40km를 달리다가 80 정도까지 가속을 했거든요. 더 고마운 건 뭐냐면 이 차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가속한 다음에 감속을 했을 때 도로를 이미 트랙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기어가 가속할 준비를 미리 해줍니다. 고 RPM으로 굉장히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나는 거고요. 내가 손으로 다운시프트를 하기 전에 이 차가 이미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우리가 보통 산길을 탈 때, 뭐 서울에서는 뭐 소월길, 뭐 북악 스카이웨이,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뭐 중미산 와인딩 새벽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탈 때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내가 이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뭐 이 사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다시 달려볼까요? 터보렉은 살짝 있어요. 왜냐하면 가속 페달을 처음에 깊숙이 밟으면 바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살짝 이 소리, 뒤에서 터지는 소리, 다운시프트 했을 때 팝콘 소리라고 하죠. 타박 하고 터지는 소리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은 도로에서 이렇게 달리는 게 뭐 그럴 필요 있겠어 라는 생각이 사실 전 들었어요. 이런 정도의 고성능, 400마력 이상, 다음에 51km 이상을 내가 평소에 쓸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냉소나 회의는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험하시기 전까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든다. 물론 이 위에는 레이스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도에서는 별로 놓고 싶지 않아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차에는 드리프트 모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모드에서 레이스 모드로 바꾸면 지금 깃발 모양으로 바뀌죠. ESC를 끄고요, 매뉴얼 모드로 바꾸면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패들 시프트를 양쪽에 있는 걸 동시에 당깁니다. 1초 정도. 그럼 드리프트 모드로 들어가고요. 이 차는 드리프트 모드로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요. 드리프트 모드로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뒷바퀴 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는 거예요. 뒷바퀴 쪽에 힘을 많이 실어줘야 구동력이 달리면서 트랙션을 잃고 엉덩이가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드리프트를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뒷바퀴를 날리면서 이 물리력의 한계를 경험해보고 싶다, 기술을 연마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모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공도에서는 드리프트 모드를 켜실 일이 별로 없을 거고요. 켜시면 안 되고요. 레이스 모드도 조금은 위험합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ESC 꺼지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통제된 환경에서 넓은 공터에서 드리프트 모드 한번 해보시는 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점들, 이 모든 이 차의 특징들을 종합을 해보면 공도에서 짜릿하게 느낄 수 있는 힘과 토크는 최고 수준. 하지만 트랙에 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제가 차를 구분하는 되게 재미있는 기준, 되게 익숙한 기준이 있는데요. 즐기기 위한 차와 승리하기 위한 차, 이렇게 구분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메르세데스 AMG CLA45S의 놀라운 점은 즐길 수 있는 성격과 승리하기 위한 성격, 그리고 그런 레이아웃이 이 한 대에 다 종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의 가격이 7,980만 원이거든요.
비교해보면 E클래스 디젤 모델 220D라거나 아니면 뭐 300 가솔린 모델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E클래스를 살 수 있는데 CLA를 사시는 경우에 AMG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M2랑 많이 비교하신다고 했잖아요. M2는 직렬 6기통인데 가격은 1억이 넘습니다. M2는 제가 라구나 세카에서 시승을 했었는데요. 그 차는 이 차랑 비교하면 훨씬 날 것이에요. 훨씬 공격적이고 야만적이랄까? 본능적이랄까?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2를 샀을 때 성에 차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AMG의 놀라운 점은 품이 굉장히 넓어서 일상의 활력 혹은 일상의 쾌락부터 트랙의 승리, 그리고 트랙에서의 나 자신과의 수련, 싸움, 그 넓은 범위를 다 포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엔진의 힘까지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죠. 이거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연기관 시대, 지금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의 고성능 아직 못 느껴보신 분들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BMW에 M이 있고 아우디에 RS가 있지만 품격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를 계속 시승하면서 시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차거든요. 일단 AMG고요, 컴팩트 클래스고, 쿠페 세단이고요, 뭐 여러가지 직렬 4기통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것도 기록적인 차고, 이런 여러가지 조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이 아니면 경험하기 힘들겠다, 지금이니까 만들 수 있는 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가셨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차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도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하이커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